안녕하세요. 스노우의 취미생활입니다. 당신은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에 대해 자세한 이름까지는 몰라도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상의 동물 중에 몇 퍼센트를 알고 있을까요? 정답은 2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말하길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10%에서 20% 미만의 동물만이 서양 과학 서적에 의해 문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동물들은 실제는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매년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원들은 새로운 식물, 동물 및 균류를 발견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만 10만 종 이상의 새로운 동물, 식물과 곰팡이 종을 분류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없는 생명체를 기록한다고 해도 수세기가 걸릴 수 있으며 많은 종들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멸종될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어떤 종이 과학에 의해 새롭게 등록되고 기술될 수 있지만 원주민들은 종종 서양 과학에 의해 발견되기도 훨씬 전에 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과학 서적에 아직 등록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혹시 모르니 우리 주변에도 세심히 살펴보면 최초로 등록할 이름 모를 동식물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동식물들을 찾아보고 과학 서적에 최초로 등록하는 영광과 내가 지어준 이름까지 만들게 된다면 더욱 좋겠네요. 넌 앞으로 스노우야. 현대 생물학에서 동물들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종의 개념인데 이것이 과학자들에게는 아직도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서로 결혼하여 아기를 만들면 이 아기를 A종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B종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종으로 불러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을 집필한 찰스 다윈은 이런 문제 때문에 종에 대한 정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자고 했답니다. 역시 찰스 다윈다운 생각이네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운 종의 개념까지는 잘 모르겠고 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종류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동물은 크게 척추가 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구분하고 절지가 있는 갑각류, 협각류, 다지류, 육각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 연체동물, 자포동물, 극피동물, 환영동물, 편영동물들도 있습니다. 어휴 동물들의 종류만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종 이야기 말고 아주 흥미롭고 신비한 동물 중에서 가장 최근에 과학 서적에 새롭게 등록된 최신 동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동물은 시본 이멜린 디카프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이름을 보고 그 유명한 디카프리오 이름이 들어간 것을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이 동물은 이름은 실제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어머니는 유명한 환경보호 운동가이기 때문에 디카프리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뱀은 파나마 지역과 콜롬비아의 코르디에랑 오리엔탈 산맥에서 발견되었으며 나무에 서식하는 새로운 종 달팽이를 잡아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강과 하천을 따라 불법 금광이 증가했으며 불법 금광을 포함한 삼림 벌채와 광산 오염은 뱀과 그들이 먹이로 의존하는 달팽이 및 민달팽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서식지 중 일부는 목초지로 개발되고 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할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산 채굴과 삼림 벌채로 인해 직면하는 동식물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종들 중 세 종의 디카프리오 어머님의 이름을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물은 일렉트릭 블루 타란툴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일렉트릭 블루 타란툴라 거미종으로 태국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일렉트릭 블루 타란툴라 종을 태국 맹그로브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알려진 타란툴라 종이 되었습니다. 이 타란툴라 거미는 무지개 빛깔을 내고 있는데 타란툴라 거미의 선명한 푸른색은 색소가 아니라 빛을 조작하고 무지개 빛깔의 효과를 내는 타란툴라의 털에 있는 나노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빛깔이 아주 신비롭네요. 태국 팡아 지방에 있는 맹그로브 숲의 진흙투성이에서 이 생생한 푸른 독거미가 발견되었는데 연구원들은 타란툴라의 맹그로브 서식지가 기름야자 재배를 위해 개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들과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세 번째 동물은 피그미 카멜레온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이번에 새로 과학서적에 기술된 작은 카멜레온입니다. 이 동물은 탄자니아의 동부 아크 산맥의 풍요로운 숲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급격한 산림 벌채가 발생하고 있어서 토착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핫스팟이랍니다. 이 지역에서 엄지손가락 크기의 카멜레온을 6종이나 새롭게 발견하였는데 이 지역은 산에 고립된 숲의 예외적이면서도 생물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로 인한 농업 확장은 계속해서 놀라운 속도로 산림 손실을 초래하여 이 새로운 카멜레온 종들이 의존하는 서식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형형색색의 카멜레온과 같은 대표적인 종들이 동부 아크 산맥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여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 관련된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동물은 구부러진 발가락 도마뱀입니다. 과학자들은 동티모르의 외딴 동굴에서 새로운 종의 구부러진 발가락 도마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종은 DNA 분석과 수집된 표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국가 최초의 국립공원인 니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왈라시아 지역에 있는 동티모르는 수많은 고유종의 조류와 기타 동물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류큐 피그미 오징어입니다. 연구원들은 일본 오키나와 섬 근처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산호초와 해초층에서 두 종의 작고 붉은 피그미 오징어를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12mm 미만인 류큐 피그미 오징어와 한난 피그미 오징어는 야행성으로 발견하기 어렵지만 과학자와 수종 사진작가의 협업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아니라 류큐 피그미 오징어가 시킨다고 해야겠어요. 여섯 번째 동물은 가시목 갈대개구리입니다. 가시목 갈대개구리는 탄자니아의 우카구루 산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다른 말로 하늘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3천만 년 전부터 광대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새로 등장한 이 개구리 종은 독특한 특성으로 수컷의 목에 작은 가시가 있어 암컷과 구분되고 짖지도 울지도 노래하지도 않는 조용한 개구리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야생에서 2번만 발견되어 멸종될 것으로 우려되는 나무 두꺼비를 찾기 위해 탐험하는 동안 뜻밖의 결과로 이 개구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동물은 해리슨포드 스네이크입니다. 과학자들은 페루의 오티시 국립공원에서 과학계에 새로 등장한 뱀종을 발견했는데 이 뱀의 이름은 자연 보존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의 이름을 따서 해리슨 포드 스네이크로 명명했습니다. 검은 얼룩이 있는 옅은 황갈색 뱀은 고지대 습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유전 기술을 사용하여 식별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은 종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이름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와 관련된 부정적인 유산을 영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동물은 호주 거미입니다. 마블 캐릭터 베놈의 이름을 딴 호주 거미는 태즈메이니아에서 발견된 새로운 거미 속과의 종으로 베놈의 머리를 닮은 거미의 복부에 있는 독특한 검은 반점 때문에 배우 톰 하디와 그의 마블 캐릭터 베놈의 이름을 따서 베노미우스 토마디로 명명되었습니다. 구슬을 짜는 거미는 아라네이과에 속하며 먹이를 잡기 위해 원형 거미줄을 만들지만 친척 거미와 달리 복부에 결절이 없고 나뭇가지 안에 비단 은신처를 만듭니다. 연구원들이 호주의 여러 주를 가로지르는 탐험하는 과정에서 이 거미를 발견했습니다. 아홉 번째 동물은 앵무조개입니다. 연구가들은 산호해와 남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세 종의 새로운 앵무조개를 발견하였는데 첫 번째 사진은 노틸러스 비티엔시스이고 두 번째 사진은 노틸러스 바누아투엔시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앵무조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노틸러스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동물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새로 발견된 도마뱀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북부에서 입꼬리 도마뱀이라는 새로운 종의 도마뱀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입꼬리 도마뱀이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그럼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젠 잘 보이시죠? 나뭇가지에 붙어서 숨어 있었네요. 입꼬리 도마뱀은 낮에 나뭇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는 나무 껍질과 비슷하게 만드는 피부 덮개로 인해 위장의 달인이라고 불립니다. 길이가 8cm에서 14cm인 입꼬리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비교적 큰 도마뱀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아직도 많은 도마뱀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동물은 톨킨 개구리입니다. 에콰도르의 열대 안데스 산맥에서 새로운 종의 개구리가 발견되었으며 유명한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존 로날드 로엘 톨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종의 한 개체만 리오 네그로 소플라도라 국립공원의 경계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를 묘사한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종을 더 잘 이해하고 침입종, 신종 질병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생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와 모니터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최근에 지구상에 발견된 동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동물들은 어떨까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생물종 수는 약 210만 종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생물종은 6만 종을 조금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발견한 생물종은 세계 생물 대비 2.85%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생물자원과는 2007년에 출범했답니다. 출범 당시에는 3만 종에서 시작해서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열대 지역보다 생물의 다양성이 부족한 온대 지역에서도 2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연구원들의 성실한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지명이 학명에 포함된 종은 총 79종으로 소백산에서 채집된 신종 소백 털터리 맵시벌과 대한민국 국명을 넣은 신종 한국 털터리 맵시벌이 있으며 독도에서 발견된 원핵생물 신종 슈아넬라 독도넨시스와 동해 연안에서 발굴된 홍조류 신종 필마토리톱시스 동해시스도 독도와 동해 지명이 학명으로 쓰이며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생물들이 과학서적에 등록되어 인류와 같이 오랫동안 공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스노우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